안녕하세요. 전국의 의사 여러분. 저는 연세조국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이 강의는 의사용 강의이기 때문에 혹시 잘못 들어오신 의사 아닌 분들은 이거 들으시면 더 복잡하니까 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의는 워낙에 제가 학회에서 한 3개월 전인가 강의했던 내용인데요. 그냥 묵히기 좀 아까워서 그때 강의를 못 들으신 의사 여러분하고 같이 좀 지식을 공유하고자 제가 다시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이제 중성지방에 대한 내용인데, 그때 당시 의뢰받은 내용이 중성지방만 높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중성지방만 높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의뢰받은 내용이죠. 그래서 제목은 중성지방만 높은 경우에 임상적 의의와 접근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증례부터 한번 보면 이건 가상의 증례입니다. 제가 제 환자들 기억나는 분들 다 이렇게 여기 띄고 여기 띄고 조합해서 만든 거라서 실제 인물은 아니에요. 47세 남자, BMI가 28 정도 되고 허리 둘레가 102cm. 그다음에 심혈관의 패밀리 스토리는 없고 기혼자이고, 그다음에 흡연은 25 팩 years에서 25팩 years 꽤 많이 폈죠. 그다음에 이제 직업은 사업이에요. 개인 사업을 하는데 이 생활이 좋지 않은 게 이제 사업 미팅으로 술하고 회식이 잦은데 거기다가 이제 담배까지 피는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압은 124, 78mm 머큐리로 괜찮고, 더 다행히 토탈 콜레스테롤 레벨은 198mg. 이제 TG가 높죠. 오늘 주제인 TG가 320mg per 데시리터 정도 되고, HDL 콜레스테롤은 이제 42mg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LDL은 92, 그다음에 AST/ALT는 55, 110 인터내셔널 유니트니까 아마 이제 지방간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다음에 헤모글로빈 A1C는 5.8%로 당뇨병 전 단계 시작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콜레스테롤 갖고 다니는 실질적인 그런 아스트로제니카 파티클인 아포라이포프로틴 B가 정상이 보통 100mg per 데시리터 미만인데 이제 122mg per 데시리터 정도에서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고전적인 리스크 팩터는 이제 벌써 비만, 그 다음에 흡연, 그 다음에 이제 LDL은 그래 고전적인 리스크 팩터가 아니죠. 그 다음에 아포라이포프로틴 B 122는 이제 리스크 팩터인데 이제 뉴 리스크 팩터라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걸 체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여기만 봤을 때는 뭐 LDL은 좋은데 TG만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랬을 때 이 환자의 증례를 보고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환자를 보게 되면은 첫째 중성지방이 높잖아요. 중성지방이 높을 때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거야, 첫째. 둘째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낮춘다면은 콜레스테롤 높지 않을 때 중성지방을 낮추는 그런 약물로 중성지방을 낮추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줄어들까? 그렇죠? 이제 세 번째는 중성지방이 높을 때 계산식으로 얻어낸 LDL 콜레스테롤이 맞을까? 요건 오늘 안 다룰 거예요.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나 식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지질 지표가 있을까? 즉 중성지방은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높을수록 LDL 콜레스테롤이 낮게 계산이 되잖아요. 그게 잘못 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성지방 높든 말든 식사를 하든 말든 이렇게 정확하게 늘 일정하게 나오는 그런 지질 지표가 있을까? 이게 이제 아포라이포프로틴 B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성지방을 약으로 낮춰야 할 때와 식사 조절에 잘 들을 경우가 따로 있을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약으로 쓰고 어떤 경우는 식사로 해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이 환자의 증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고민이 현실적인. 그래서 한번 첫 번째부터 잘 보시죠. 중성지방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인가인데 이 중성지방하고 HDL 콜레스테롤이 뭐가 자꾸 애매하냐면 그 여러 가지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중성지방이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게 LDL 콜레스테롤하고 통계 같이 딱 넣어버리면은 LDL 콜레스테롤의 통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위험인자가 삭제돼 버려요.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이 남는 거고 중성지방은 위험인자가 아닌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스타디를 보게 되면은 플라즈마 TG가 88mg per 데시리터 이하, 그 다음에 176에서 264, 440 이상일 때, 그래도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마이오카드 인파크라든가 이스케믹 스트로크 같은 게 이제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에오틱 스테노시스 대동맥 판막 폐쇄, 대동맥 판막 협착증 같은 것도 콜레스테롤이나 TG가 올라가면은 그것도 증가하는 걸로 돼 있어요. 왜냐면 에오틱 밸브의 커스프에 거기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침착하는 것이 실제로 동맥경화, 혈관에 동맥경화 생기는 거랑 병리학적으로 동일해요. 그래서 나이가 든다고 AS가 그냥 무조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TG가 높으면 AS가 더 많이 생기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간에 여러 역학조사에서 중성지방은 심혈관절의 위험인자라고 보고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또 다른 걸 한번 해봤는데, 파이브레이트로 이제 트라이를 했을 때 다 실패했잖아요. 파이브레이트로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중성지방을 낮춰서 심장병을 낮추는 트라이얼이 거의 다 이제 실패했는데, 서브그룹 애널리시스를 해보니까 TG 레벨이 높고 HDL 콜레스테롤이 낮을 때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TG가 정상이고 HDL도 별로 높지 않을 때는 어코드나 필드, BIP, HS, VA 히트 트라이얼에서 파이브레이트 쓴 그룹이나 쓰지 않은 그룹이나 전혀 차이가 없지만 이 중에 서브그룹으로 TG 레벨이 높고 보통 250 잡기도 하고 150 잡기도 하는데 스타디마다 좀 다르죠. 그다음에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그룹에 있어서 이게 뭐죠? 아스트로제닉 디슬리피데미아 이상지혈증 환자한테 있어서 파이브레이트 쓰게 되면 어코드 트라이얼이라든가 필드, 아니면 AHS, VA 트라이얼에서 확실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해저드 레이셔로 35% 정도 꽤 굉장히 줄인 거죠. 그래서 35%가 줄은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혼란스러운 데이터 속에서 TG를 낮추면은 아마도 스타틴 더하기 TG, 그러니까 스타틴 쓰고 있죠. 스타틴 안 쓸 수 없으니까. 스타틴 동일하게 쓰고 있다 하더라도 TG를 더 낮추면은 TG를 더 낮추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아마도 좀 더 심장병이 예방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약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스터디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오메가3 트라이얼이죠. 오메가 트라이얼은 이제 젤리스 연구라고 일본에서 된 거, 어센드, 이거 다 나머지 유럽이죠. 바이탈, 리듀스, 스트렝스 연구 이제 5가지를 보게 되면은 좀 실망스러운 데이터가 많이 나왔어요. 보게 되면 흔히 먹는 우리가 이제 그 일반 분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그냥 건강식품으로 먹는 오메가3 용량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요. 적어도 퓨어 오메가3 지금 건강식품으로 나오는 거 말고 우리가 쓰고 있는 오마코 같은 거 매일 4g의 오메가3를 먹어야지 중성지방도 떨어지고 그 결과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 하나의 스타디에서 발견됐는데 이제 그거 갖고 문제가 많았던 게 플라시보로 쓴 그 그룹에서 뭘 플라시보로 쓴 미네랄 오일을 썼거든요. 근데 미네랄 오일이 여러 가지로 건강에 좋지 않은 걸로 나중에 밝혀져서 미네랄 오일을 쓴 플라시보 그룹이 나쁜 거는 플라시보라서 이렇게 오메가3가 써서 좋았던 게 아니라 플라시보 그룹에 그 미네랄 오일을 썼기 때문에 마치 플라시보가 나빠진 거지 오메가3 그룹이 좋아진 게 아니다라는 반론이 있어서 양쪽 다 좋은 오일로 해서 썼던 트라이얼이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오메가3가 하나만 이제 성공하고 나머지 실패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과연 또 괜찮은 거냐라는 얘기도 있고, 최근에 또 이제 고용량 오메가3를 먹게 되면은, 심방세동 위험이 좀 증가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아무나 먹으면 안 되는데, 다행히 건강식품을 파는 오메가3 정도는 아닐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이게 지금 답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최근에 어떤 게 나오냐면 신약이죠. 신약인데 이제 파이브레이트 계통의 신약인 피마 파이브레이트가 있어요. 피마 파이브레이트가 야심찬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양쪽 다 스타틴을 다 먹고 있어요. 널로. 그래서 스타틴은 다 이미 먹고 있는 사람한테 있어서 한쪽은 페마 파이브레이트 쓰고 한쪽은 플라시보를 썼을 때 과연 그들에게서 중성지방을 낮춤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낮춤으로 해서 심혈관 질환 예방하는가를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너무 실망스러워요. 5,240명, 5,257명 굉장히 많은 인원을 모아서 쭉 했어요. 4년간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페마파이브레이트하고 플라시보 쓴 그룹이 4년 동안 딱 붙어 있어요. 해저드 레이셔가. 그러니까 뭐죠? 이거는 플라시보나 새로운 파이브레이트 계통의 페마파이브레이트를 썼을 때 아무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틴은 이미 쓰고 있는, 그 다음에 그 심혈관 위협이 높은 사람들한테 추가적으로 파이브레이트를 써서 TG를 낮춰봤자 별로 이득이 없었다라고 이제 나온 거죠. 굉장히 많이 실망스러워했죠. 여러 사람들이. 좀 기전적으로나 여러 가지 로직으로 봤을 때는 스타틴 써서 콜레스테롤 레벨 충분히 낮췄을 때 TG마저 낮추면은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냔 말이죠. 왜? 이건 이 실험을 통해서도, 이 임상 연구를 통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배울 수 있는 게 많은 게, 결국은 아포라이퍼 프로틴 B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면 이 스타틴을 양쪽에 섞고 나서 파이브레이트를 더 쓴 그룹은 아포라이퍼 프로틴 B는 전혀 떨어뜨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죽상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실질적인 인자가 콜레스테롤 라이포 프로틴이잖아요. 라이포 프로틴. 그러니까 아포라이퍼 프로틴 B라는 것이 실제로 가장 중요한 인자인데, 파이브레이트 쓰면서 아포라이퍼 프로틴 B가 양군이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떨어뜨리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실패한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다른 트라이얼도, 예를 들어서 오메가3 트라이얼도 성공한 그룹은 다 아포라이퍼 프로틴 B를 떨어뜨린 그룹이고, 실패한 그룹은 아포라이퍼 B가 안 떨어졌고 오히려 올라간 그룹도 있어요. 그 다음에 HDL 콜레스테롤 트라이얼 같은 데서도 뭐 지금 다 이제 끝났지만 뭐 토세트라피브라든가 뭐 나이아신 계통들 썼을 때 HDL 콜레스테롤 레벨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플라시보랑 똑같이 그 리스크가 똑같은 것도 역시 이 현실적인, 이 실질적인 가장 위험한 인자인 아포라이퍼 프로틴 B를 떨어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다 이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트라이얼, 굉장히 많은 트라이얼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TG 트라이얼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미 스타틴을 쓰고 있는 환자에게서 중성지방이 높을 때 심혈관 질환 위험, 이거 꼭 중요합니다. 심혈관 위협을 낮추기 위해서 파이브레이트를 처방할 근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브레이트를 처방하는 근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심혈관 위협이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죠? 췌장염도 막으려고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방간도 낮추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스타틴을 쓰고 있는 환자가 중성지방이 높을 때 이 실험이 실패했다 해서 파이브레이트를 무조건 쓰지 않아도 돼, 안 와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심혈관 질환을 낮추기 위해서는 파이브레이트를 처방할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환자가 TG 레벨이 막 굉장히 높아서 지방간도 높고 췌장염 생길 정도로 TG 레벨이 높을 땐 당연히 TG를 낮춰줘야 되죠. 근데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어나더 스토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는 스타틴 쓰고 있는 환자가 중성지방이 높을 때 심혈관 위협을 낮추기 위해서 해둔 조치 중에서 파이브레이트를 처방할 근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중성지방이 낮아질 때 중성지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아포비 단백질을 더 제거하지 못한다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별로 도움은 되진 않아요. 물론 파이브레이트를 더 쓴다 해가지고 심혈관 질환이 더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쓴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로직이 있고 아직도 완전히 결정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들은 스타틴 더하기 파이브레이트 처방을 하는데 그거가 틀렸다라는 건 아닌데, 좀 레스 콘클루시브하다? 하여튼 뭐 그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타틴을 쓰고 그 사람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파이브레이트는 쓰진 않아요. 그렇지만 스타틴을 쓰고 다른 문제, 이 사람이 TG 레벨이 너무 높아서 췌장염 또는 지방간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다, 뭐 800, 700 되면은, 그럴 때는 생활요법이 안 되면은 파이브레이트라든가 오메가3를 쓸 수 있죠. 저는 이제 오메가3를 많이 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건 좀 주의해서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 지단백질의 크기가 동맥경화증이나 이런 좀 다소 낯선 주제를 가는데, 그 중성지방이 아주 높을 때는요, 뭐가 많냐면 카일로마이크론하고 베리라지 VLDL이 많아요. 그래서 카일로마이크론이 많을 때는요, 이 카일로마이크론은 다이아메타가 100나노 이상이거든요. 100나노 이상이면은 동맥경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왜냐면은 동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동맥 내피세포로. 그렇기 때문에 TG 레벨이 아주 높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 심장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라면. 근데 얘는 어디 문제냐면 췌장에 들어가가지고 췌장에서 얘네들이 오토라이폴라이시스 되는 바람에 췌장이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췌장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TG는 어차피 낮춰줘야 되죠. 그러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애들은 얘네들이에요.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70나노 미만의 VLD1, VLD2, IDL, LDL, 스몰 덴스 LDL 파티클이거든요. 이런 애들이 이제 주로 중성지방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무엇이 범인이냐?
카일로 마이크론, VLDL, 랩넌트, IDL, LDL 이런 애들이 이제 여기로 쏙 들어가죠. 엔도세리움으로 들어가서 서브엔도셀로 들어가서 마크로파지가 먹어서 폼셀이 되는 건데 이 지름이 70 마이크론 미만이라는 거죠. 더 크게 잡아서 100 마이크론 정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TG 레벨이 아주 높은 경우에는 주로 나오는 애들이 100 마이크론, 뭐 500 마이크론, 뭐 600 마이크론 정도 되는 카일로 마이크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걔네들은 심장병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TG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파이브레이트 써서 뭐라고 그러죠? 심혈관 질환을 낮추지 못한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모든 것은 LDL 리셉터로 제거가 돼요. LDL도 LDL 리셉터로 제거가 되지만 카일로 마이크로 랩넌트, 그 다음에 VLDL, VLDL 랩넌트 같은 것도 다 LDL 리셉터로 제거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LDL은 LDL 리셉터로만 제거가 되고 걔네보다 더 지름이 큰 애들, 구경이 큰 애들은 얘네가 뭐죠? IDL이라는가 뭐 VLDL 아니면 무슨 카일로 마이크로 랩넌트 같은 애들은 LRP1이라는 리셉터, 그 다음에 프로테올리칸 같은 거도 되고 LDL로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틴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스타틴을 쓰게 되면은 LDL 리셉터가 플레어업 되잖아요. 그래서 스타틴 써서 LDL 리셉터가 많아지니까 LDL은 많이 제거가 되니까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떨어지지만 스타틴을 쓰게 되면 웬만한 TG 레벨은 더 떨어진 이유가 이렇게 TG도 많이 품고 있는 파티클 그런 애들도 28에서 50 나노미터 정도 되는 파티클은 LDL 리셉터를 통해서 다 제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LDL 스타틴을 쓰게 되면은 콜레스테롤 레벨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TG 레벨도 덩달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이렇게 LDL 리셉터가 중성지방이 좀 많은 좀 더 LDL이 아닌 좀 더 큰 파티클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TG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틴에는 약간의 TG 로어링 이펙트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LDL 리셉터로 제거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아포비잖아요. 아포비들이 갖고 있는 파티클들을 제거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에 의해서 제거가 되냐면 LDL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거예요. LDL 리셉터에 의해서. 그러니까 스타틴을 쓰게 되면은 좋아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쓰는 파이브레이트라든가 오메가3 같은 거는 LDL 리셉터를 하나도 자극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어떻게 하죠? 디리피데이션을 시키는 거죠. 좀 사이즈를 작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충분히 작게 하지 않아지니까 결국은 아포라이포프로틴 B는 하나도 제거하지 못해요. 더 추가적으로. 그래서 심장병 예방에 추가적인 그런 이득은 없는 거로 돼 있죠. 요거 그냥 약간 이해하시기 힘들겠지만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틴은 LDL 리셉터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그렇게 액티베이션된 LDL 리셉터는 LDL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 TG를 좀 더 많이 갖고 있는 VLDL, IDL, 카일로마이크로 랩노트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콜레스테롤도 제거하고 걔네들이 갖고 있는 TG 레벨, TG도 좀 제거하기 때문에 TG도 약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은 재밌는 슬라이드인데 이게 플라즈마 TG 레벨을 보게 되면은 0에서 1300mg/dl까지 이렇게 있는데 제일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150에서 200이 분포되어 있죠. 요 연두색이요. 그 다음에 좀 여기 있는 게 약간 튀튀한 노란색.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150mg/dl 이상은 스퀴드 돼 있어요. 별로 없어요. 전체에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 좀 달라요. 서양인은 이거 서양 데이터고 서양인은 TG 평균이 75mg이거든. 메디안 값이. 근데 한국인은 135 정도 돼요. 그래서 2배 정도 우리나라가 TG가 높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250도 심심찮게 나타나는데 하여튼 이런 패턴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 파스팅 TG 레벨이 500mg/dl 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이 빨간색은. 근데 이 보게 되면 요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TG 레벨이 250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주로 작은 애들, 작은 애들이 이제 그 TG 파티클이 작은 애들이 많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아스트로제니카 오히려 TG가 250 미만인 경우가 오히려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더 커요. 근데 이제 TG 레벨이 높아지게 되면은 어떤 거냐면은 혈관 내피세포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큰 애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라지 큰 TG가 많은 VLDL이라든가 랩넌트가 많아지고 더더더더더더더더 TG 레벨이 높아지면은 장에 수혈된 카일로 마이크론과 이제 라지 TG 리치 VL들이 많아지거든요. 얘네들은 사실은 동맥경화를 못 일으켜요.
그러니까 TG 레벨이 한 400 정도 이상이면요, 이 사람들은 동맥경화가 무서운 게 아니라 췌장염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거해 줘야겠죠, TG를. 그래서 파이브레이트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파이브레이트를 쓰는 것을 좀 제거하라는 거고, 또는 오메가3요. 근데 TG 레벨이 높게 되면 이렇게 뭐가 되는 거죠? 크니까 얘네들이 심혈관 질환 일으키지 못하지만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제거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메가3나 이런 걸 쓰는 거는 이제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고 계시면서 나는 이 사람의 심혈관 질환 예방해주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경우는 치료 목표가 달라요. 췌장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TG가 왜 올라가느냐? 두 가지가 있죠. 뭐든지 생체 내에서 올라가면은 하나는 많이 만드는 거, 두 번째는 적게 제거하는 거죠. 근데 TG가 요 레벨에서 높아지는 거는 많이 만들어서 높아지는 거예요. TG 레벨이 많아지는 거. 그때 어느 정도냐면 한 200, 150 정도 미만에서는 우리나라 200까지 그럴 텐데 그 미만에서는요, TG를 제거를 못해서 TG 레벨이 높은 게 아니라 TG가 많이 만들어져요. 간에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만들지 못하게 해야겠죠. 많이 만들지 못하게 하는 약이 뭐가 있냐면은, 약보다는 식사를 좀 줄이고 칼로리를 줄이면 많이 안 만들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가 많아지냐면은 TG를 제거하는 기능이 떨어져요. 그 포션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TG가 250, 300 이렇게 넘어갈수록 더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든 걸 제거를 못하는 이유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relative contribution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이 제거를 어떻게 해주냐면 파이브레이트 써야 되는 거죠. 파이브레이트하고 또 제거는 걸 좋게 해주려면 오메가3도 제거는 걸 좋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적절하게 좀 구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TG 레벨이 뭐 예를 들어서 꼭 맞는 건 아니죠. 250 미만인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돼? 식사 조절하세요. 술 좀 그만 드세요. 뭐 이런 과일 많이 먹지 마세요. 해서 간에서 중성지방을 많이 만드는 프로세스를 끊어줘야 되는 거죠. 비만이 제일 문제고. 그다음에 250을 넘어서 500, 600, 700 되면은 만들어진 게 잘 분해가 안 되는 거죠. 뭐 그러려면 뭐가 있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 빼는 건 똑같고 인슐린 저항성을 회복해 줘야 되거든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파이브레이트 오메가3 같은 것도 쓰지만 인슐린 저항성 개선하기 위해서 운동도 시켜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재미있고 유용한 슬라이드인데 간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그 유럽 가이드라인하고 미국 가이드라인도 다르고 우리나라 가이드라인도 뭐 어차피 독자적으로 연구가 된 게 없어서 두 나라 거 이제 빼다가 편집한 거니까 이렇게 그런 거지만 하여튼 보시면은, 자, 환자가 이렇게 왔어요. TG 레벨이 막 500, 600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선생님 병원에 찾아왔어요. 근데 LDL 고라고 이런 건 다 맞아요. LDL 콜레스테롤 레벨도 잘 떨어져 있고 뭐 HDL, 넌 HDL 콜레스테롤 골도 다 떨어져 있는데 TG만 높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처음에 생각할 게 이게 세컨더리 하이퍼티지네미아 아닌가 봐야죠. 제일 많은 게 뭐죠? 제일 많은 거는 하이퍼사이로디즘, 갑상선 기능 저하층 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꼭 한번 TFT 해보셔야 됩니다. 사이로드 펑션 테스트 하고, 두 번째로 많은 거는요, 의외로 당뇨 때 많은데 당뇨를 모르고 중성지방 높다고 오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당뇨, 타입 2 디엔 같은 거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 식사 조절합시다 해서 식사 조절 해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봐서 보면은 LDL 콜레스테롤 다 문제 없고, 그런데 이제 TG만 계속 높아요. 그랬을 때 TG가 10mmol per 데시리터 이하, 이건 이제 800mg per 데시리터 미만을 말하는데 얼추 820이겠죠. 근데 보게 되면은 일단 CV 리스크 리덕션을 시켜줘야 됩니다. 일단은 이때 TG는 뭐냐면은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뭘 해주느냐, LDL 콜레스테롤을 어떠냐, 뭐 더 떨어뜨려 줄 거 있나, 충분히 떨어졌나 해서 그러고 다 스타틴을 써서 콜레스테롤 레벨 같은 게 다 제대로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높으면 이제 오메가3하고 파이브레이트를 처방하라는 거죠. 이쪽 CV 리스크 리덕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TG가 800 넘어가면 이게, 이 사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의 TG 레벨이 높은 거는 심장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췌장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프리벤션 오브 판크라이티스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째,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를 해줘야겠죠. 주로 술이 많아요. 아우, 술 정말, 그렇게 우리나라 남자들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지 매일매일 마셔요. 지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술을 안 마셔봐야지 술 마신 다음날 얼마나 힘든지를 알 텐데 매일 술을 마시니까 술 마시고 힘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남자들은 술 말고는 다른 취미가 없나 봐요. 친구 만나서 술 마시고 그냥 술 마시고 취하고 뭐 그런 거에 좀 다른 건전한 취미 운동이라든가 뭐 무슨 뭐 좀 등산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동호회라든가 아니면 박물관 가기라든가 음악 감상이라든가 이런 식의 동호회보다는 거의 우리나라 4, 50대 남자는 그렇게 술을 마셔요. 참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술 때문에 왜 당뇨도 조절 안 되고 뻔히 술만 안 마시고 오면 TG 레벨이 정상으로 떨어질 텐데 매일 거의 뭐 일주일에 5번, 4번 술을 마시니까 TG가 떨어지지 않아요. 하여튼 술 금주, 그 다음에 살 빼기,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같은 거 시켜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거든요. 되게. 그럴 때는 파이브레이트 써야죠. 그리고 오메가3 패티시드 쓰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천적으로 높은 사람이 있어요. 2천 올라가는 사람들. 그런 경우는 이제 미디움 체인 패티 애시드를 이제 해봐야죠. 요거는 이제 상품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뭐 산양류 중에 뭐 몇 가지 뭐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요거는 이제 그건 나중에 얘기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상한 거거든요. 유전병이니까 그때는 너무 오래 치료 붙잡지 마시고 대학병원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TG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 800이 넘는다 그러면 이제 익스페리멘탈 트리트먼트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건 지금 실험 중인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환자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이게 확정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뭐 천이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뭐 그래서 이게 나라마다 달라요. TG 레벨 높은 거에 대한 치료는.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주 딱 부러지게 대답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물어본 질문, 이 환자를 대상으로 물어본 질문에 중성지방이 높을 때 치명한 질환 높은 건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스타틴은 이미 다 쓰고 있는 환자한테서 중성지방을 낮춰도 위험은 경감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현재 프리드월드 이퀘이션 쓰잖아요. 이거 잘 맞지 않아요. TG가 400 넘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환자들이 TG 레벨이 높아서 왔을 때 어차피 프리드월드 이퀘이션 쓰지 못하고 또 이런 경우 LDL 콜레스테롤 다이렉트 메저도 별로 잘 맞지 않아요. 그럴 때 뭘 하냐면 아프라이퍼프튼 B를 측정하세요. 이거 보험 되고요. 뭐 너무 자주 측정 안 하면은 그 다음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측정해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TG 레벨과 상관없이 식사와 상관없이 시츄에이션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게 나와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프라이퍼프튼 B를 측정해서 이게 우리나라 아직은 위험 라인이 결정이 안 됐는데 100mg per 데시리터 이상 되면 좀 높은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이게 보통 TG 레벨이 높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막 아프라이퍼프튼 B가 막 130 넘는 경우도 있어요. 이랬을 때 아프라이퍼프튼 B가 TG 환자가 아프라이퍼프튼 B가 높으면은 스타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으면 스타틴, 그 다음에 그런 거 상관없이 뭐 TG 레벨 1000, 1500 된다 그러면은 식생활요법을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파이브레이트는 오메가3 고려해야죠. 이런 겁니다. 현재로서 대답은. 근데 들으셔도 참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이게 왜냐면 되게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각 환자는 하나의 고유한 스토리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TG는 콜레스테롤만큼 이렇게 딱 제대로 된 그런 알고리즘이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임기응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도 현재까지의 수준에서 우리 사이언티픽 에비던스의 수준에서는 요거 정도 된다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그 남자로 가볼게요. 47세 남자, BMI 28, 허리 둘레 102, 인슐린 리지스턴스 있겠죠. 심혈관 가족력 없고 기혼이고 흡연 리스크죠. 사업 미팅으로 술과 회식이 잦다. 혈압은 124에 78, 토탈 콜레스테롤 198, TG 레벨 320, 요거 HDL 42, LDL 92, 지방간. 그래서 이 사람은 딱 보면 대사증후군이죠. 대사증후군인데 하여튼간에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가 좀 있긴 해요. 뭐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금연시켜야죠. 그러니까 환자를 질병으로 보기 전에 환자로 봐야 사람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면 안 되고 하나의 그 큰 인간 하나 인간으로 봐야 돼요. 환자는. 그래서 뭐 TG 따로 무슨 따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전체적인 건강을 이제 우리가 살펴주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일단 금연해야겠죠. 아까 살쪘잖아요. 그 운동과 식사로 체중 줄여야 되고 금주는 못 하겠지만 절주는 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당뇨병 예방을 해라고 해야겠죠. 그 다음에 스타틴을 쓸까요? 파이브레이트 쓸까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TG 레벨이 높을 때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가 높아서 내가 이 사람한테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를
감소시켜줘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스타틴을 써야지 파이브레이트는 오메가3는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 자 47세 남자겠어요. 흡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비만하죠. 그 다음에 아포라이포프로틴 B가 100 넘어갔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덥석 바로 파이브레이트나 오메가3 나가는 게 아니라 스타틴을 써서 충분히 LDL 콜레스테롤 레벨과 아포비를 떨어뜨리고 그런 다음에 봐서 어세싱 했을 때 TG 레벨이 여전히 높은데 더 해줄 게 있다 싶을 때 오메가3하고 이제 파이브레이트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좀 애매하죠? 애매해요. 애매하고 그 환자마다 그때그때 결정하는 게 좀 달라요. 이 플로우가. 그래서 애매하지만 기본적인 대원칙, 그러니까 TG 레벨이 높을 때 우리 그 사람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으면은 스타틴을 안 쓰고 있으면 스타틴부터 쓰라는 거고 그 사람이 TG 레벨이 높을 때 심혈관 질환 위험은 별로 없고 TG 레벨이 아주 높다. 그럴 때는 일단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하고 그게 안 되면은 스타틴이 아니라 오메가3나 파이브레이트 쓰시면 된다라는 것이 이 강의 요점입니다. 나중에 또 업데이트 되거나 새로운 사실 있으면 또 슬라이드 만들어서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은 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마시고 또 열심히 우리가 보는 환자들 열심히 정성껏 치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